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2년 전서부터 전국의 많은 총 100여 분의 고수 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러 다녔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그 인사이트를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생각도, 유튜브에 올린다는 생각도 못하고 제 카페에 글과 사진으로 남긴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과 녹음만 해가지고 보관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와서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그 구독자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유튜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이 굉장히 그 음질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실제 사장님들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새롭게 더빙을 해가지고 들려드리는 게 나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제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하려고 작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작업한 거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보 창업자분들이 봐야 될 내용에 있어서는 충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막을 그래도 꼼꼼하게 넣었으니까요.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뭐 업력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영점 위주로 또 많이 하고 또 브랜드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하고 재밌어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시장에서 5년 버텨보자. 버틴다는 표현이 요즘에 맞더라고요.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야지만 내가 창업비를 낮출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직영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 관리가 쉽지 않아서 프랜차이즈화 하자. 이유는 점점 직원을 10년 데리고 있는 직원보다 가맹 교육 받아가지고 내 전 재산 투자해서 뭐 한 2주, 3주 교육받은 전주님이 훨씬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모습 보고 이거는 프랜차이즈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상생이라는 말을 나누기가 너무 힘든 게 이제 저 입장에서 본사 입장에서 저는 이제 개인 창업도 하고 가맹점 창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양쪽의 입장을 나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본사를 만드는데 본부를 만드는데 유심히도 많이 들고 또 브랜드를 정상화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하는 작업까지 많은 이런 인력에 대한 부담도 크고 이제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싼 브랜드, 저렴한 브랜드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에 없는 예산에 브랜드를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미진 데서 장사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워낙 본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는 빠른 시간 안에 100개, 50개, 100개, 200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렴한 창업비를 또 어필하고 또 그런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창업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뭐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은 창업시장에 들어오지만 이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내가 써야 되는 부분, 가져가야 되는 부분 이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더 믿고 할 수 있을 때만 이제 상생이라는 건데 아무튼 지금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기준을 낮춘다고 또 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또 너무 생각이 또 높아서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100이 근처세요? 네, 당산이에요. 저는 거의 한 15년? 그러니까 꽤 오래됐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전라도 정읍이라는 곳에서 정읍이요? 예, 학교를 초중고 다녔고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장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그런 원하는 게 학벌을 우리 자식은 대학교는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옛날 부모님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장사를 알려줄 수 있는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 경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장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수원에는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경영학과를 나오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세종대학교에서 프랜차이즈 석사 하고 있고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졸업이에요. 세종대요? 네, 세종대 FCMBA라고 세종대학교 이제 프랜차이즈 경영학과가 전문 교육을 이제 2년 과정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다시 한번 시스템이나 점검해서 다듬고
공부하고 이제 경영학이 포괄적인데 이제 그 포괄적인 부분에서 회계, 재무, 디테일한 이제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래도 그 스터디가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동양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체계를 좀 가지고 외식업을 분석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 때만 해도 2008년에 오픈했는데 롱타임러시 말고 그냥 개인 브랜드를 너무 장사 잘 됐어. 그냥 주변이 못했기 때문에 잘 됐거든요. 제가 뭐 시그니처 메뉴 하나 특별한 거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했던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월세에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수익도 좋았는데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는 다 50대, 60대 뭐 직장 퇴직하신 분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단지를 하나를 만들어도 제가 더 이쁘게 만들고 또 이제 건강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니면서 홍보도 발로 뛰는 홍보도 할 수 있었고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 뭐 퇴근하고 이제 그러면서 경쟁력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장사가 잘 됐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너무 창업자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보도 많이 풀어서 공유도 하고 또 포럼을 통해서 많이 스터디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의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어설프게 시장 나와서 경쟁하면 이제 더 박살나는 거죠. 과거보다 브랜드 만드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전문 인력을 창출해서 우리 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는 혼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혼자 하고 뭐 메뉴도 내가 옆집 가서 먹어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뭐 개발자 따로 두고 이제 저의 손보다 그들의 손이 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 걸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 계속시키고 또 이렇게 전문 인력들이 디자인해주고 편집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 브랜드를 녹여서 놓다 보니 완성도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사회에 나오셨을 때 시작을 장사로 제가 이제 경기대 그 선배가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학교 오셔서 우리 후배들은 왜 여기 취업을 안 하고 뭐 호텔 쪽으로만 이렇게 가느냐 이제 그 창업 설명회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듣고 아 여기는 내가 일해야 될 곳이다 해서 전화 한 통하니까 바로 취업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인종차별 없고 장애인 뭐 그런 거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 전화 한 통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시급 3,500원 받으면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11월 달에 조기 취업 증명서를 학교에다 냈어요. 이제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주식회사다 보니까 교수도 국방기 끼고 학생들도 되게 뭘 거기를 취업이라고 해?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제 전화를.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천대받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이죠. 직업에 대한 편견.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좋은 스펙 쌓아가지고 안정적인 회사, 대기업 이런 게 이제 그때만 해도 더 만연했으니까 뭐 그렇게 했다면 이제 저는 이제 편견과 싸울 수 있었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출산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만한 송아지 낳아서 막 길러서 소가 큰 소가 돼가지고 팔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누나하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셔서 장에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돈을 세시면서 이제 그 모습을 이 어린 환경 속에서 보는 거죠. 아 되게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보다 제 몸 자체가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라는 직업의 매료가 되어 있었죠. 이게 얼마 동안 있으셨어요? 1년 반 거의 한 2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 체계가 능력제예요. 그러니까 실력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테이블 치우는 것만 하고 테이블 치우면서 테이블 번호 외우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스킬업이 되면은 이제 섹션을 나눠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6개 테이블을 나눠서 못하면 1개 보고 잘하는 사람 5개 보면서 못하는 애 하나를 같이 봐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린 그러잖아요. 나한테 많은 과업이 주어지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물어 보이는 게 시스템인 거예요. 나도 빨리 성장해서 6개를 한 번에 봐야지. 막 이제 이게 돈을 떠나서 이제 그런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빙을 또 해가지고 내가 6개 테이블을 맡으면서 밑에 동료를 또 신참을 하나씩 봐주고 그리고 이제 소사장 제도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점주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목표를
이렇게 심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거의 기술적으로는 사장을 만드는 자리였네요. 네 맞아요. 그게 프로세서를 가지고 되게 많이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심지어 막 지분까지 주고 그러니까는 같이 투자까지 해가지고 수익까지 쉐어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잘 될 때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분 주고 수익금 나누고 근데 이제 안 될 때는요 손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그동안 벌었다고 생각 안 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안 될 때 오기 때문에 안 되는 시점에서는 대거 이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무너질 수. 거기서 나와서 2018년도에 시작을 바로 2008년도가 하시는 아니라요. 2008년도에 이거를 현금 1억을 모아서 이 가게를 인수했고 그게 2004년 정도 됐어요. 아 2004년. 네. 그럼 2004년 지나신다면은 어디로?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에 제가 에 들어가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가서 좀 체계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프랜차이즈가 1세대 프랜차이즈가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벌었고 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본사 사업 설명을 하는데 관광버스에 사람들을 싣고 와서 저한테 이제 팀장이 전화가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점장으로 있는데 사람을 그냥 공짜로 다 채워 넣으래요. 거기 이제 30분 후면 온다고 막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공짜라고 막 손을 다 넣고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내렸는데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냐면 꽉 찼으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회사 가서 막 계약서 찍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엄청난 회의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은 마음. 그러면은 그때 유로 가셨다가 아 이제는 내 장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가서 이제 나하고 맞는 아이템을 찾은 거예요. 예. 전 주점이 맞췄어요. 예. 일단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밤낮 바뀐 것 빼고는 다 되게 매력적이었었어요. 일단 또 제 성격 자체가 좀 활발하다 보니까 뭐 손님들하고 이렇게 업된 분위기에서 막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되게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재료비도 싸고 뭐 임대료들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뭐 장사에서 3천만 원만 팔아도 수익률이 엄청 좋았었으니까. 그래도 뭐 순수익 35%, 뭐 40% 예.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당시 어쨌든 술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대표님 방송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게 그 원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사실 호프집을 운영을 하면서 원가율을 35% 위로 잡는다는 게 네, 네. 사실 제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그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얼마였다가 그게 점점 더 올라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처음에는 한 32%, 막 33%, 30%까지도 맞췄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 35% 됐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38%,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순간이라는 표현이 제가 직영점을 망할 때마다 생각을 조금씩 고쳐먹는 거죠. 어떤 생각을 고쳐먹냐면, 이제 재료와 타협을 되게 많이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재료에 대한 막 고춧가루도 그렇고 뭐 호프집에서 술 먹고 먹으면 이거 알겠어 이 맛?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뭐가 생기면은 굳이 저희 가게 와서 먹을 이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당장 식자재 30%와 40%의 차이는 10%의 수익 차이지만 롱런을 하려면 저는 40%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40% 저희 피자가 15,500원인데 이따 한번 드셔보시면은 비싸지 않고 싸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맛을 느껴보시면. 근데 이제 이 피자를 17,500원, 18,500원 하면은 재료비는 더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 저항값이 생기고 경쟁 점포가 생겼을 때 금방 이게 저희가 경쟁에서 지는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제품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가고 재료는 되게 좋은 재료, 치즈나 이런 도우나 이런 기본 원재료는 품질이 좋은 거 절대 타협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몇 프로 더 재료비를 낮춘다고 이 이익이 당장은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래 롱런하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는 조금만 하면은 경쟁에 져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바꿀 때 뭐 2, 3천 드는 게 아니라 막 1억, 막 1억 5천, 적게는 7, 8천 막 이렇게 비용이 들다 보니까 벌고 바꾸고 벌고 바꾸고 이런 거에 악순환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네. 대표님에 대한 생각과 제가 좀 좋았던 게 사실 그 마음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늘상 알고 있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를 들면 쟤는 냉동 튀김을 쓰는데 네. 나는 손님 오면 그때 어, 맞춰가지고 맞아요. 하면은 누가 봐도 퀄리티도 다르고 맛도 맞아요. 다르고 그렇긴 한데 사실 동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는 얘기죠. 네. 그게 사실 처음에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 옆집하고 비교를 해?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존에 위협이 된다게 되면 타협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그게 지금 10년이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지금도 그거 때문에 저는 네. 롱런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확장 측면에서는 네네.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세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난 오늘도 방금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취하면서 이거 음성 변조하면서 이렇게까지도 막 방송에 싣고 싶어서 상담을 하면은 막 제 속이 막 여기에 고구마 한 10개 먹는 것 같은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여기다가 하시게 된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수술백 팔았잖아요. 제가 많이 팔 때 거의 한 5, 6천을 팔았어요. 사장님이 저를 스카우트해서 제가 왔잖아요. 그 본사에다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젊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아날로그 마케팅 SNS가 어디 있어요.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글 써가지고서는 쿠폰 하나 넣어가지고 주변에 회사 다니면서 막 뿌리고 회수가 얼마큼 되는지 체크해보고 또 일정 시간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이제 마이크 잡고 이벤트 해가지고 손님들 막 맥주 씨앗 잘 된 거 막 돌려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팀을 나눠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거에 매료돼가지고 그 시간이 꽉꽉 차니까 이제 저희보다 잘 되는 매장의 사장님이 이벤트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또 오기까지 하고 그 집도 이벤트를 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년을 딱 일을 했는데 이제 꾸준한 매출이 나오니까 제가 가져가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벌다 보니까 사장님이 너 없어도 이제는 다 굴러가는데 이제 저를 아웃을 딱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빨리 돈 모아가지고 내 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 없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집이 성남 쪽에 있었는데 출퇴근을 하다가 여기 옥탑방에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돌아갈 수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 여기 지하에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여기 와가지고 좀 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점장을 쓸 정도의 그게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 아르바이트 시급 얼마 주세요. 저 아르바이트로 써주세요. 해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해서 이제 또 스테이지가 더 잘 되어 있고 거기서 똑같은 또 이벤트를 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오르죠. 오르고 이제 한 달 하니까 70몇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 진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도 미안하시니까 그냥 기본급 150에 인센티브를 해서 플러스 알파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음식도 다 이제 직접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또 했죠. 하나, 내 가게 하나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적금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다 들어오면서 그 앞에 이 가게가 나왔길래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습관이나 시간 패턴을 더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리스크 있게 하는 것보다 이 동네에서 머무르자 해가지고 이 가게를 그때 2층 여기 이 자리 권리가 1억 5백인데 엄청 큰 권리였었어요. 2008년도에. 네. 근데 2008년도에 권리 1억 5백을 주고 보증금 4천 주고 인수했던 거는 월세가 150밖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월세가 150밖에 안 하고 건물 주분이 너무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이 자리에 터를 잡게 된 거였고. 몇 평이죠? 여기가 43평이에요. 43평이요? 네. 실가용 평수는 37평 정도. 그럼 3층으로 확장하신 건 언제? 한 4년 하다가 이 당구장 사장님이 있는데 가게가 안 빠진대요. 그래서 저희 막 꽉 차서 막 줄은 그때 사람들이 줄 서는 건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줄 선다는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요즘 맥주집에서도 줄 서거든요. 세우면은. 근데 이제 나가는 사람이 너무 아까웠는데 그때 이제 3층 사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권리금 2천에 3층을 했죠. 해가지고 3층에 보증금 2천에 그때만 해도 월세가 130이나 140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월세 여기 엄청 싸요. 아래로 해가지고 건물주분들이 좋으셔가지고 사실 요 앞에 나가면은 새로 진 건물들은
월세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 여긴 당사는 네. 근데 당산의 이 수요가 되게 좋아요. 평일 주말 거의 할 거 없이 그리고 교통편이나 막 이런 게 편리하고 또 이쪽으로 다 모여요. 이 옆 근처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면에 있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고기들은 있으니까 낚시를 할 수 있는데 고기가 없는 곳에 낚시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와 좋은 낚싯대 가지고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좀 경쟁력 있으면 되는데 저도 그래도 이자를 벌써 3번 바꾸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바꾼 거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죠. 막 저렇게 미술관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 이러면 훅훅 빨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롱타임 욕심만큼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내 혼자의 경쟁력으로는 할 수 없다. 왜냐면은 제가 한우물을 판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식업이라는 한우물은 팠지만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지는 못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자연스러운 행위였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거 하셨었는데. 뭐 다양한 이제 주류 쪽이나 뭐 한식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피자볼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자만 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쟁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또한 이제 다른 걸 하기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리스크가 있죠. 이 피자만 해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도 이제 그때만 해도 직영점 막 많이 할 때 13개까지 확장해놓고 공덕, 홍대 다 이 근방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했는데 이제 늘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어떻게 오래 데리고 갈지, 그러니까 어떠한 또 보상을 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알볼로가 직영이 9개일 때 이제 그 형님하고 프랜차이즈 협회 가서 만나서 목동파니까 맨날 한 차로 움직이고 갔다 왔다 하다 보면서 이제 친해진 거죠. 잘 통하고 하니까 직영에 관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뭐 득도 실도 없는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직영점을 지금 예전에 아까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총 몇 개까지? 13개까지 했고 지금 13개까지. 7개 있어요. 그러면 가맹점은 지금 몇 개? 롱타임 씨는 직영 외에 2개 나가 있어요. 2개 나가 있는데. 네, 1월 15일부터 저희가 가맹 사업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 부실에 네, 보긴 하는데 맞아요. 사실상 저도 직영점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사실 자칫하면 까지거든요. 이게 네. 쉬운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예전에 그나마 많이 술 장사 처음 할 때 힘만 들어도 이게 맛이 좋으니까 일단 뭐 하자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돼서 고정비가 점점 늘어나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 네. 어떻게 운영을 하실 수 있었는지. 롱타임.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오픈하면은 1,000만 원 남는다고 가정하면 2개면 2,000 남을 수 있어요. 3개면 3,000 남을 수도 있는데 어느 구간부터는 이익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인력에도 로스가 나고 이제 운영상 로스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직영을 많이 가져갔던 이유는 처음에는 하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6개, 7개 가져가다가 이제는 야 포차도 해보자. 그럼 포차는 뭘로 지어볼까? 이번에 우리도 스몰비어 한번 해보자. 스몰비어 우리가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스몰비어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 2억, 3억씩 발라서 스몰비어 뭐 감자튀김 팔고 저렇게 해서 맥주 파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거보다 더 괜찮은 메뉴에 더 퀄리티 있는 술을 팔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면 야, 도 뜨고 말도 뜨는데 우리라고 안 뜰 수 있어? 근데 우리라고 안 뜨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다 이제 공식이 있어. 어느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투 브랜드 나올 때는 미투 브랜드를 똑같이 마케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게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고 사람들한테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새로운 컨셉에 내 생각을 추가하는 순간 이제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게